전 세계가 기다려온 미키 17이 미키 17의 미키 세븐틴, 미키 17입니다. 미키 1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키 17로 돌아오셨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최신작이죠. 화제작 미키 17이 개봉합니다. 죽은 전임자의 기억을 가지고 새로 프린트되어 태어나서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으로서의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에서는 17번 다시 태어나죠. 수위도 좀 세고 전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흥행에는 얼마나 성공할까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아이디어 좋고 신선하고 뭔가 뇌과학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은 이야기요. 영화에서는 기억의 저장 스위치를 누른 시점까지의 기억을 다음 프린트되는 복제인간이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성격, 마음을 다운로드했다가 다시 업로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뇌에 들어있는 다양한 인지적 기능과 기억을 다운로드했다가 다시 업로드하는 것은 여러 영화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트랜센덴스나 또 그 전에 채피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런 기술을 브레인 다운로딩, 업로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컴퓨터 파일 읽고 쓰는 것처럼 간단해질까요? 현재 수준은 어떻고 또 이게 가능해지려면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관련된 문제들은 없을까요? 자, 누관광과 같이 살펴보시죠. 기술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브레인 다운로드와 업로드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도덕적인 이슈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과 연속성의 문제죠. 의식과 기억을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나 복제인간의 두뇌로 옮기면 나는 누구죠? 옮긴 것도 나고 원래도 나인가요? 미키 17에서도 머터폴이라는 용어로 이 문제를 나타내고 있죠. 복제인간이 둘이면 누가 나일까요? 만들자마자는 나일 수도 있지만 복제품이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한다면 나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다른 존재인가요? 영화에서 미키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둘을 보고 처음에 재미있어 합니다만 글쎄. 두 번째는 영생과 그에 따른 도덕적 문제입니다. 디지털 폼으로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면 영생인가요?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트랜센덴스는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과 감정의 오류입니다. 완벽한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일부 기억이나 의식이 약간의 다운로드, 복제, 전송 과정에서 오류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영화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브레인 업로딩과 다운로딩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요? 당연히 뇌 기능 분석의 과학입니다. 뇌 기능과 인지, 의식, 기억 등을 읽어야 다운받아 저장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움직이고자 하는 것 등 뇌 기능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기술과 그걸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각 세포마다 수천에서 수십만 개에 달하는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의식과 기억 및 인지의 결과물을 나타내는지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뇌의 세포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기능을 나타내는지 분자 수준부터 개체 수준까지 연구하는 것이 커넥톰, 즉 펑셔널 커넥텀 연구입니다. 뇌의 활동은 전자기적 변화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죠. 이걸 읽는 방법의 뇌파나 뇌자도라고 불리우는 뇌자기장, 뇌의 활성을 부위별로 볼 수 있는 각종 이미징 기법, 예를 들면 기능적 뇌자기 공명, 즉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와 Diffusion Tensor Imaging, 즉 DTI입니다. 사람에게서는 흔히 fMRI가 연구에 사용되는데 이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활성이 활발한 뇌 부위가 진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모습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의 패턴이 있다면 그걸 똑같이 자극할 때 마치 비행기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합니다. 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읽는다면 그걸 기억이나 말이나 모습으로 나타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뇌의 활성을 번역해서 기계적 움직임, 예를 들면 화면에서의 모습이나 말소리 혹은 기계팔의 움직임으로 전환해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계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부르고 루게릭병이나 사지마비, 뇌졸중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언어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치과의 보철 개념과 유사하게 신경보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읽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이미 2008년, 2009년에 사람이 사진 이미지 본 것을 뇌활성을 측정하고 디코딩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고
2011년에는 fMRI를 활용해서 간단한 영화 이미지에 의해 생성되는 뇌 활성의 변동을 패턴화해서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재구성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었어요. 단순한 이미지고 재구성 성공률도 낮지만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죠. 2021년에 교토대학의 연구자들은 잠자고 있는 동안의 fMRI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초보적이긴 하지만 특정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죠.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훨씬 정교해지고 있어요. 같은 연구자들이 착시효과 이미지를 재현하는 연구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클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하여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 재구성하는 연구에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2023년도에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뇌의 활성화를 칼슘 농도의 변화로 측정하면서 마우스에게 보여준 영화 클립을 디코딩하여 재생했더니 거의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죠. 물론 이 연구는 수술적인 기법을 사용한 연구이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fMRI처럼 뇌 활성을 비수술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fMRI를 이용한 시각정보 재구성 연구 결과가 생쥐를 이용한 연구의 화면 재구성 정확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생쥐를 이용한 연구는 수술을 이용해서 뇌표면 혹은 뇌 속에 탐침을 꽂아서 거의 개별 신경세포 수준에서 신경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fMRI는 해상도가 낮아서 개별 신경세포나 조직의 활성을 명확히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술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편의 영화도 정확히 재생해낼 수 있는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질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했다는 말이 있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돌을 놓을 곳을 주면 지구도 들어올려 보겠다. 기술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못할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마인드-투-마인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생각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 팔, 다리를 움직이라는 동작 명령 등을 컴퓨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뇌에 이식할 수 있는 전극을 언어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모서리 뇌이랑, 즉 연상회, supramarginal gyrus에 삽입해서 각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장을 컴퓨터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독심술 같죠?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45세의 루게릭병 환자에게 전극을 삽입하고 떠올리는 단어와 대화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원래의 목소리대로 발음하게 했더니 훈련을 거듭하자 분당 32단어 정도의 속도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확장되면 결국은 브레인 다운로딩 업로딩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겠지요. 생각이나 보고 듣는 것을 다른 개체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고 또 진행되고 있을까요? Whole Brain Emulation, 즉 WB라고 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기계로 변환하는 기술에 대한 가설과 연구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뇌를 기계로 만드는 거죠. 아직은 극히 초보적인 거의 개념에 가까운 연구들만 진행되는 상태고 영원히 안 된다고 보는 비관파도 있고 AI가 나온 거 못 봤나? 언젠가는 해결한다, 기전 같은 거 몰라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현재의 AI가 뇌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턴 인지 등의 일부 기능에서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사실 뇌의 기능을 잃는 부분은 상당 부분 진척이 있지만 업로딩은 그에 반해 한참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읽기 수준이 완벽해야 업로드가 가능할 거고 또한 업로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억과 인지적 반응, 의식 등의 고차적 뇌 기능이 어떻게 저장되는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아마도 컴퓨팅 파워가 지금의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미키 17 영화와 관련해서 자아와 기억, 의식 등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뇌과학적 사실들과 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제인간이나 로봇, 웹 공간의 기억을 복제하는 영화 중 저는 채피를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인 업로딩 개념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낸 영화로서 컬트무비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저희는 로그아웃입니다. 삐용?